이 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나라 또 인테리어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재를 이제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 It's a strange kind of phase when you let go. Let your life flow like a river. Break away from material ego. You never kn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0평형대 B타입의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이 집에는 내구성이 좋은 자재들로 시공을 했는데요.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이 집 디자인을 담당했던 우리 장준호 시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님은 맨날 리뷰할 때마다 어디 가 있어. 시장님 어디 있어요? 뾰로롱. 거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준호 시장입니다. 오늘 이 집은 유튜버인 꽁지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차근차근 둘러보시도록 하시죠. 이 현관은 베이직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신발 넣을 수 있게 쭉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자녀분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앉을 공간이 필요해도 좋잖아요. 이 벤치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예쁜 트래버틴 텍스처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벤치 만들어 드리고 또 거울 만들어 드리고 기본적인 저희들이 자주 하는 구성 중에 하나로 완성을 했는데, 꼭 모든 디자인을 특이하게 한다기보다는 고객님들, 가족 구성원들의 니즈에 맞게 베이직하게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집의 신발장에서 보이는 무드가 집 안쪽까지 쭉 이어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자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쪽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복도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에 이 중문이 우리 현장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어디 건가요? 믿고 쓰는 영림이라고요. 영림은 도어에 또 강하잖아요. 네. 전통의 강호, 튼튼하고 디자인도 확실히 예뻐졌어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네. 이 색깔이 웜톤 미니멀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요즘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슬라이딩 중문을 하게 된다면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이에요. 만듦새도 너무 좋고 사용감도 너무 좋아서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자동 슬라이딩도 있고 이렇게 수동으로 여는 슬라이딩도 있고, 여는 방법의 형태도 다양해서 라이프 패턴에 맞게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레임 없이 그냥 유리만 있는 중문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디자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문을 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프레임 없이 유리만 있게 되면 유리에서 강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유리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두꺼워진다는 건 결국 유리가 또 무거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레일에 걸리는 하중이 많아서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강화 유리로 된 도어가 있는데 저희 하원이가 이제 16개월이 됐어요. 그 근처로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프레임이 있는 유리 도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도장이야? 이거는 도장 같지만 도장이 아닙니다. 청소 중 가구를 옮기다가 벽지를 긁은 적 있으시죠? 우리 집 고양이나 강아지가 벽을 긁어서 손상된 적은요? 이제 이런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벽지가 나왔습니다. 디아망 포티스. 그냥 좀 다른 벽지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벽지는 그야말로 벽지입니다. 벽에 붙는 종이잖아요. 여기에다가 PVC 코팅을 입힌 게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실크 벽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디아망 포티스는 근본이 다릅니다. 코어가 고내구성 수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 종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뭐 말로만 강해졌다 이러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실험은 한국애견협회와 코티티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쓰던 벽지는 4뉴턴에서 긁힘이 생겼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필름 같은 경우에는 22뉴턴에서 긁힘이 생겼습니다. 그럼 디아망 포티스는 몇에서 긁힘이 생겼을까요? 바로 14뉴턴입니다. 필름보다는 튼튼하진 않지만 기존 벽지보다는 월등히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벽지가 또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네요. 저희가 디아망 포티스를 시공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나라 또 인테리어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많은 좋은 점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자재가 가진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라면 아웃코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웃코너는 벽지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내구도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쪽에 보통 저희가 필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얘가 필름과 벽지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웃코너 대응이 돼서 몰딩 없이 벽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웃코너 뿐만 아니라 도배임에도 불구하고 걸레바지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은 걸레바지 없이 디아망
디아망 포티스를 시공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 같은 느낌의 벽체가 완성이 된 거죠. 브러쉬가 들어간 느낌의 페인팅 텍스처로 되어 있는 디아망 포티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거친 느낌도 있고요, 더 고운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망 포티스 안에서도 다양한 페인트의 텍스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유튜버 꽁지님의 집이잖아요. 여기에 남자애들 둘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엄청 장난꾸러기더라고요. 막 냉장고에도 올라타고 막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낼 공간이잖아요.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지 보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의 전반적인 무드도 되게 예쁜데 전화 왔네. 어떻게 마루 찍힌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핸드폰이 부서지진 않았나요? 이 마루는 웬만하면 찍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쓰던 강마루들 찍힘에 약해요. 또 이게 합판 베이스다 보니까 물에도 취약해요. 오래된 집들 보면 주방 앞쪽이 막 시커멓게 썩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루들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한 자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LX의 에디톤, 천연 석재 가루를 함유한 내추럴 스톤 코어로 강화된 내구성, 기존 마루 대비 1.5배 큰 사이즈로 공간을 더욱 넓고 고급스럽게 디지털 인쇄로 구현된 자연스러운 패턴, 반복 무늬를 최소화하여 진짜 돌 같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내추럴 스톤 코어가 뭐냐? 이게 진짜 돌가루로 만들어져 있어요. 돌가루에다가 이제 PVC를 섞어서 만든 자재입니다. 돌과 PVC, 물에 아주 내성이 강한 자재이잖아요. 찍힘에도 강하고 예쁘고 또 변형될 일도 없고 가격도 타일형 마루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기도 합니다. 단점이 없는 이 에디톤 자재 이제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LX에서 요즘에 정말 이를 갈았습니다. 사실 이 에디톤이라는 마루를 이번에 처음 시공을 해봤어요. 뭐 마루라는 것들은 어느 자재나 그렇지만 늘 처음 쓸 때는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쵸. 불안감도 조금씩 있고. 네. 근데 그걸 모두 뒤엎는 너무 튼튼한 자재로 시공이 되는 게 걸어가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고요. 입주 청소하면서도 이렇게 막 자녀분을 닦잖아요. 닦는 것도 너무 잘 닦였고. 되게 자녀분 키우거나 이제 뭐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뭔가 그런 집에서 특히 되게 좋은 마루 자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두 개씩 찍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바닥을 다 보양을 하고 시공을 하지만 그래도 찍히긴 찍힙니다. 근데 얘는 한 개도 찍힌 게 없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영상을 봤는데 망치로 찍어도 안 찍히더라고요. 그만큼 내구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논슬립도 있고 되게 기능적으로는 완벽한 자재인 것 같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한 자재이죠. 얘네는 그냥 물에 담궈놔도 됩니다. 화장실 타일처럼 벽에 붙여도 상관없는 재질의 자재예요. 이 집은 대부분 LX 자재들로 사용을 했거든요. 가구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이 보여주시는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결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보르테에서 나온 세라믹 프로스트라는 모델명의 가구 도어입니다. 보르테는 LX의 가구 도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세라믹 프로스트라는 자재입니다. 보르테라는 자재는 굉장히 내구도가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구도가 좋은 자재로 주방을 마감한다는 건 이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마감 또한 이 L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에도 강하면서도 바닥에 무드랑도 다 같이 말아서 들어오니까 마감재 고르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류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네, 무드에 맞게 또 골라서 가져가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런 인출식 키 큰 장이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끔 시공하는 현장들에서도 보면 이 보르테가 아닌 다른 제품들은 복불복입니다. 이렇게 큰 도어가 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얘는 저희가 믿고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휜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그냥 무게에서도 느껴지고, 저 이렇게 보면 진짜 휜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난 좋은 가구재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보르테를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주방이 요즘에 많이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뭔가 전형적인 주방의 예시 같아요. 인덕션 있고 싱크볼 있고 뒤에 홈바 공간처럼 주방 가전들 둘 수 있고, 인출식 장도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냉장고 있고, 수납은 수납대로 다 가져가고, 그런 전형적인 대면형 주방 그 예시를 보여주는 아주 적당한 좋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싱크볼도 처음 보는 싱크볼인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 싱크볼은요, 프로맘 엠보 싱크볼인데요. 이 싱크볼은 있을 게 다 있어요. 피처리에서 이렇게 닦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디스펜서도 꼽을 수 있고, 네. 정수기도 꼽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기능이 하나로 뭉쳐 있어서 쓰는 데는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을 쓰길 원하는 분들은 프로만 싱크가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 스위치는 저희가 아카라 스위치를 사용을 했는데 IoT 구성을 했어요. 근데 복잡한 풀 IoT는 아니고 기존 스위치 자리에 중성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카라 스위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풀로 IoT를 한 적도 있고 부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점점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레이아웃이 바뀌는 공간이 바로 주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바꾸게 되는 게 안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30평대 평면도에서는 안방이 들어가면서 바로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욕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의 평면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공용부로 바꾸면서 복도를 더 길게 하고 안방 욕실을 공용부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 고객님 댁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와중에 수납을 좀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벽으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벽 자체를 수납장으로 만들어서 벽을 세우고, 안방 욕실로 향하는 그런 벽 또한 수납장으로 쭉 길게 가족이 사용하는 드레스룸의 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드릴 수 있었어요. 대신에 안방은 조금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불편함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만큼 수납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상으로는 더 집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문이 있는 것보다 열려있는 게 물리적으로도 훨씬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방 같은 경우는 철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포티스가 오히려 예쁘게 만들어주게 한 것 같아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다 무문선 도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뭔가 특징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만들어준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이것도 이것대로 되게 나름 예쁘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려면 페인트밖에 없어요. 근데 페인트는 저희가 이 인방 쪽에 의도적으로 매질을 줍니다. 크랙 때문이죠. 여기에 매질을 주지 않고 도장 작업을 하면 100% 크랙이 갑니다. 나중에 계속 문에 충격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자재들은 이어져 있지 않은 자재인데 이제 도장 전에 이제 퍼티 작업을 해서 메꾸는 거다 보니까 충격이 생기면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매질을 주는데, 이 포티스는 벽지처럼 띄움 시공을 하는 거니까 저희 이렇게 하나로 가도 나중에 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이것 또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게 아무래도 새로 나온 자재다 보니까 반신반의한 것도 있었어요. 괜찮을까 했는데 시공 다 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진짜 훌륭한 자재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이게 시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벽지 시공하듯이 시공하면 안 돼요. 얘를 쓰기 위해선 목공을 쳐야 됩니다. 밑작업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기본 퍼티 같은 것도 좀 잘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꺾어서 마감 시공하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이것도 제가 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시공해야 되는 자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현장들에도 이 포티스들이 종종 들어갔거든요. 네. 한번 써보니까 이제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성 있는 자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꽁지님의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꽁지님의 집을 인테리어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지금 이 집이 약간 화이트 톤의 집이잖아요. 집 전체적으로. 사실 이런 집들은 홈 스타일링이 완성이 돼야 정말 아름다운 집입니다. 스케줄상 커튼도 아직 못 달았고요. 짐도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홈 스타일링까지 완성된 집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완성이 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꽁지님 채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는 그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되게 넓고 쾌적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끝판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는 뭐 한남더일 이런 데 가봐도 전체 화이트 톤이거든요. 이 집도 약간 그런 무드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딱히 유행이랄 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는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인테리어 시장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프로그였고요. 윤효정 장준호 실장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합니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